저는 요를레히라는 분의 집을 하려고 했고요. 요를레이는 첼리스트 겸 치즈직에서 활동하는 음악 스트리머이다. 메인 컨텐츠는 일반인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다양한 악기의 연주자들을 초대해 같이 연주하고 그들의 음악에 대한 철학과 가치관을 보여주는 인터뷰를 진행한다. 음악 방송뿐만 아니라 시청자와의 소통, 술 먹방 등 다양한 재미를 주고 있다. 네, 여기가 현관이라고 봐주시면 되고, 저는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이 진행 방식을 기본 현관에서 그냥 동선 자체를 본다는 걸로 설정을 했어요. 그래서 제가 가지고 온 이 84평면 같은 경우는 보통 3베이 이 폭이나 깊이 같은 경우는 3베이의 3개의 폭을 가진 84평면을 가지고 왔고, 저는 처음에 접근할 때 많이 접할 수 있는 평면 안에서 어느 정도 변형시키면서 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했거든요. 이쪽으로 이제 현관에 들어왔을 때 보통의 구성을 말씀드려 보면 여기에 이제 방 2개가 있고 여기에 거실이 있고 여기에 안방이 있는 구조라고 봐주시면 돼요. 그려진다. 그래서 딱 들어갔을 때 이제 거실존까지 이런 통로들이 있고 거기에서 마스터 베드룸, 안방 공간이 뭐 드레스룸, 화장실 이렇게 이쪽 벽에 붙어 있는 구조의 평면이었는데 외부에서 게스트분이 항상 오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위해서 이 방음 부스를 중심으로 우측 여기가 대기 영역이자 이 열을 중심으로 우측에 유튜브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외부분들을 위한 화장실도 이쪽으로 그래서 배치를 했고 그냥 영상만으로는 되게 계속 유튜브를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생방송을 하시니까. 그래서 여기에서 지내시는 생활이 꽤 길 거라고 생각해서 기본적으로 방음 부스는 되게 충족이 돼야 되는 요소였고 근데 거기에 컨디션이 조금 좋았으면 좋겠다. 두 번째 주안점이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 방음부스 쪽으로 가는 동선 설명드리면 이제 여기에 방음부스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. 이게 바닥벽 천장을 보통 다 새로 막는 형식으로 방음부스를 만드는데 거기에 사이에 공기층 같은 거를 두어서 그래도 해야지 사음이 조금 더 효과적이어서 보통 아파트에서 천장고가 한 2,400 정도 된다고 하면은 거기서 최대한으로 그래도 바닥에서 10cm 정도는 이렇게 조절을 해서 새롭게 형성하는 걸로 생각을 했고요. 그럼 바닥에서 아예 높이가 좀 단 차이가 나는 거예요? 네, 올라가는 걸로 설정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실 자체에서 단이 만들어지는 거고, 그래서 이 실 안에서의 높이는 2,100 정도로 현관의 높이는 만들어주지만, 이제 이쪽으로 조금 채광이나 이런 것들을 두어서 그 답답함을 조금 해소해 보려고 했고요. 네, 여기가 이제 그런 음악과 연주와 관련된 동선이다 보니까 대기도 하시고 음반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청음을 한다던가 뭐 그런 생활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고 그래서 이제 외부의 게스트분들이 오셨을 때 구분되는 동선 그리고 이제 왼쪽으로 갔을 때 사적으로 쓰시는 동선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서 고민이 됐던 거는 이 방음 부스가 보통 이제 이 발코니 끝선까지 저희가 실을 다 구획을 하는데 그러기보다 저는 발코니 이 선으로의 순환 동선을 생각했었거든요. 어쨌든 크게는 여기가 외부인 영역이라고는 했지만 이쪽으로도 조금 다이닝 영역을 손님이랑 같이 나눌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해서 어쨌든 크게 이 바깥쪽으로는 돌 수 있는 영역을 뒀고 보통 이제 침실 공간을 이쪽으로 두는데 그것보다는 아예 여기가 지금 다 벽이 트여서 되게 연속적으로 저희가 사실 주택에서 이 전체 면을 다 유리면으로 창문으로 경험하기는 좀 어려운데 아예 그런 거를 조금 더 활용하려면 주방이 들어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이제 방 같은 경우는 굳이 남의 필요는 요즘에는 없을 것 같아서 오히려 북쪽으로 조금 배치를 해서 이 안쪽으로 화장대나 뭐 드레스룸이나 화장실이 영역들을 조금 구분을 해줬고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방으로 들어가거나 드레스룸이나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게 약간 사적 동선을 이 안에서도 좀 구분을 하려고 했습니다. 일단 저는 개념적으로 그 방음부스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흡음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무드 톤을 좀 생각해서 그것만 좀 개념적으로 다른 톤으로 설정을 해서 보여드리는 겁니다.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이 오른쪽으로 외부인 동선이 전개되는 장면이고 이제 이 왼쪽으로는 거실로 가는 동선을 보여주는 거고요.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 음반이나 이런 것들을 두거나 조금 앉아서 쉴 수 있으면서 사람들도 대기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고 이제 이 왼쪽이 방음 부스가 됩니다. 가보면 이제 발코니 한 1.5m 정도의 켜를 두고 여기도
보통 뭐 요즘에 발코니 부분적으로 극장 안에서 쓸 경우에 의자 같은 거, 벤치 같은 거 두고 약간 캠핑 분위기를 내거나 뭐 여기 욕조를 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거실에서만 쉬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다른 분위기를 갖는 발코니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고, 지금 너머에 여기가 주방인데 여기에 냉장고나 기타 수납장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하나의 조금 면이어서 그 앞에 문을 설치하는 걸로 조금 생각은 해봤고요. 그래서 그냥 조금 벽처럼 보이게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는 걸로 했었고, 지금 이제 왼쪽이 방음부스 영역이고 여기가 이제 현관에서 들어왔을 때 침실로 들어가는 영역인데, 이제 여기가 화장대 겸 이쪽에 창이 하나 더 있어서 사실 이 문을 열어두면 조금 더 이 거실 영역으로의 채광은 양쪽으로 조금 더 될 수 있게 하려고 했던 게 있고요. 지금 이제 여기 거실에서 반대편으로 가는 곳의 부분이고요. 여기서 봤을 때 그래서 이 덩어리가 하나의 조금 오브제처럼 보이게 하고 싶었고, 이 천장고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방음부스의 천장을 위에 마감이랑 좀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거를 조금 떨어뜨려서 해볼까 하는 그냥 가벼운 생각을 했다가, 뭐 관리상의 문제도 그렇고 이 정도로 오브제로 정리를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. 주방 쪽에서 봤을 때 이런 코너부들이 열리는 장면이 보일 거고요. 창 쪽으로 너무 전면적으로 빛의 양이 많아 보이기는 하는데 뭐 적절히 그거는 블라인드를 쓰거나 조절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. 근데 다만 그거를 연출할 수 있는 공간의 여지를 둔다는 게 저한테는 조금 의미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방음부스 같은 경우도 이거는 그냥 조금 제품을 찾아보기는 했는데, 방음부스 같은 경우에 보통 이렇게까지 유리를 쓰는 경우들이 잘 없더라고요. 그게 문 정도는 방음문으로 하는데 저 정도로 사실 창문을 설치하듯이 하는 경우가 잘 없는데, 그 중에 찾아보니까 그 KTX 창문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유리 이런 거를 적용해서 그 소음이나 차음에 대한 담보를 해주는 제품들이 조금 있더라고요. 그래서 사실 여기에 꽤 오랜 시간 머무르는 거여서 아예 다 막혀있는, 그러니까 방음에만 너무 충실한 공간이기보다는 이분한테는 여기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거실일 수 있어서 저 바깥 창으로 조금 넘어 보이는, 그래서 이 큐어를 가지고 여기에서의 또 움직임이 만들어지는 장면들이 재밌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가운데에 있는 방음 부스 같은 게 하나가 있고 주변은 다 복도인 공간처럼 보여요. 거실이 사각형 외곽이 있다고 치면 그 안에 방음 부스 사각형이 있고, 그 방음 부스 사각형과 그 바깥에 있는 사각형의 사이 간격들, 요 방음 벽과 여기 사이, 그리고 여기와 발코니 사이, 그리고 여기와 여기 거실의 사이, 그리고 여기 현관과의 사이. 보통은 이렇게 복도로만 볼 수는 있는데 여기는 그 깊이가 달라지니까 어디는 현관이었다가 어디는 조그마한 집무실이었다가 거실이었다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게 재밌게 보였었고요. 이걸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냥 벽 저 4개만으로도 공간의 성격을 확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방음실이면서 계획인 것 같습니다. 그 앞에 있는 현관 부분이 폭이 꽤 넓어 보여요, 이게요. 되게 시원하게 보여가지고 처음에 저 현관으로 진입했을 때 좌측은 집이고 우측은 이제 스튜디오인 거잖아요, 결국은요. 네. 그래서 보통 저 동선을 2개로 나누면 옹색하게 현관 2개가 만들어지는데 얘는 그걸 통합해서 하다 보니까 더 널찍하게 시원하게 보여서 좋은 것 같습니다. 동선이 어쨌든 저기는 좀 교차될 수가 있고 사람이 계속 배웅을 하는 장소이니까 그거를 조금 의식한 것도 있었고, 아무래도 악기 자체가 되게 뭐 큰 악기들을 들고 오시는 경우들도 있어서 통상적으로 쓰는 통로보다는 조금 더 여유 있게 만들려고 생각은 했었습니다. 잘 짚어주셨습니다. 저렇게 남쪽에 있는 창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퍼스펙티브 뷰가 나오는 게 보통 앙필라드라고 하잖아요. 그 프랑스 궁전 같은 데서 보면은 복도가 쫙 있고 왼쪽으로 방이 이렇게 연결돼서 보이는 그 게이트가 계속 연결돼서 보이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, 그런 것처럼 저 한쪽 면을 다 인식할 수 있으니까 이 집 자체가 갖고 있는 스케일감도 되게 넉넉한 느낌이 들 수 있게 만들어준 게 좋은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.
안 소장님 얘기 들으면서 또 보니까 여기는 약간 4베이적으로 쓴 것 같은데 그 전면의 남측을 되게 모든 공간들이 누릴 수 있게 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사실 저 안에 부스가 중간에 있으면은 폐쇄적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옆에 복도를 두고 전면 유리를 두고 그 사이에 또 방음 유리를 둠으로써 안까지 빛이 들어오고 또 한쪽은 거실을 비추고 한쪽은 주방을 비추니까 그 모든 공간에서 빛을 좀 누릴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요. 그리고 저는 여기서 계속 안에 공간을 보여주시는데 여기 방음 부스만 오브제처럼 이제 나무 우드톤으로 하셨잖아요. 그게 약간 의미적으로도 이 유튜버가 되게 좋겠다고 느낄 것 같았어요. 자기가 중심 활동을 이루는 공간인데 거기가 딱 중심 공간인 것처럼 모든 공간에서 딱 걔가 보이니까 그 공간이 좀 우대받는 느낌처럼 느껴져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되게 저희가 오늘 발표했던 것도 대부분 주되게 본 게 순환동선에 대한 내용이 되게 많았었고 그러니까 집이 더 커 보이게 하려고 했던 시도였던 것 같고요. 여기서 그냥 순환을 만들었을 때 왜 이 공간을 넓게 느낄 수 있는지 그거는 같이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저 그냥 드는 생각은 저희가 어쨌든 84제곱미터니까 방이 뭐 3개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인데 그 방의 쓰임이나 그게 꼭 문이 달린 방이어야만 방인가 하는 거에 대한 게 자연스럽게 열려서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. 일반적으로는 그런 것들을 좀 거부감이 들 수도 있긴 한데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런 거에 그냥 익숙해져 버린 것 같긴 해요. 사실 영화 같은 데서도 보면은 그냥 넓은 공간에 어디에는 침대 있고 어디에는 뭐 책상 있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. 근데 그런 것만 해도 사실 영역은 충분히 나눠질 수가 있는 건데 저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그러면 이런 데는 명칭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여기를 그냥 뭐 청음실이라고 하는 건가? 아니면 뭐 대기실이라고 쓰는 건가? 여기가 꼭 실이어야 되는 건가? 근데 또 뭔가 작은 거실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내밀하고 그런 것도 사실 우리가 명칭으로 딱 이미 방, 거실, 화장실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틀이 있어서 만들어지는 그 제약들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완전 정확하게 공감을 하는데 보통 클라이언트를 만나서 원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은 이때까지 시중에 나와 있는 이름들밖에 모르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게 있더라도 그 원하는 거를 담을 수 있는 말이 거실, 방, 주방, 다용도실, 가족실 뭐 이 정도 수준일 것 같아요. 근데 사람들마다 다 직업이나 경험이 다르고 좋아하는 분위기나 시간이나 햇빛이나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명칭할 수 있는 단어가 정확하게는 없잖아요. 저희는 사실 그분들의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막 그걸 찾아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생활하는 사람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하게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생활을 풍요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. 활동의 측면에서 조금 여기는 어떤 거를 조금 더 할 수 있다고 하는 구체성을 가지고 생각해보면 각자의 개성이 담기는 평면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. 어떻게 보면 건축주의 그런 이제 욕망들이 있는 거죠. 뭘 하고 싶다는 욕망이 있고 이 건축가들은 저런 벽이라든지 문이라든지 그런 건축 요소를 가지고 함축적으로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일단 뜻은 있어야 되고 왜 하려고 하는 행동은 있어야 되고 그걸 해줄 수 있는 건축가가 있어야 되고 그걸 만들어줄 수 있는 시공자가 있어야 되니까 결국은 삼합이 잘 맞아야지 지불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되고 제일 중요하죠. 저희 음악이라는 카테고리를 가지고 계획을 잡아왔었는데 다음에도 이런 요소를 가지고 다양한 행위를 이뤄낼 수 있는 요소를 잡고 이렇게 한번 또 계획을 잡아도 일반인들 봤을 때도 되게 많은 생각들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즐거웠습니다. 끓이는 어떻게 하나요? 아, 소장들의 저 모여서 하셔야 돼요. 무한도전이잖아요. 소장님들의 수다스러워 점심시간 소수점!